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기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관계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러시아에 대항해 한편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지금 크게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대신 얼마 전까지 미국과 원수지간이었던 러시아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의논하며 더없이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서로 포와 미사일을 쏘며 싸웠던 미국보다 더 다가가고 화해하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지난 약 몇 년간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거의 적대국에 가까운 사이까지 될 정도로 사이가 매우 험악해졌었고, 양국 사이 이어졌던 모든 국가적 상업적 거래가 전부 올스탑되었고, 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과 현대와 같은 우리 기업들은 그 공장들을 모두 그대로 놓아두고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러시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종식될 기미가 보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삼성과 현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전 종전 관련 결정은 얼마 전 있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사이 그 끔찍했던 백악관 회담 이후 아마 사실상 앞으로 그 둘 사이 진지한 대화는 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략 그대로, 즉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이 결정되며 이 전쟁은 곧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곳은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여서 해외에 있던 자금들도 동결되고, 또 수출길도 모두 막혀버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수입품마저 막혀버려 사실 러시아 내부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그런 상황 덕분에 사실 그동안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 들어오던 질 좋은 한국산 가전과 생활 필수품들이 모두 막혀버리자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물건들을 수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어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고, 중국은 거기에 더해 지난 3년간 달리 내다 팔 곳이 없었던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또한 엄청나게 싸게 사들이며 이래저래 러시아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복귀를 하면서 그랬던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미국이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얼마 전까지 러시아에게 그랬듯 엄청나게 때리고 옥죄며 괴롭히게 될 것이고, 반면 이제 모든 제재가 풀린 러시아에는 다시 질 좋은 우리 한국 물건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그냥 1등이 아니고 완전 압도적으로 거의 항상 1등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간편식품은 바로 한국의 도시락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그 사각형의 도시락 라면의 인기는 국민 라면을 넘어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엄청난데, 오죽하면 러시아에서는 이 라면이라는 단어가 도시락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 외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꽃게랑과 자갈치 과자, 그리고 사랑해요 밀키스 등이 우리 한국에서의 인기와는 차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위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그런 엄청난 인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도 같은 것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 한국은 단지 작고 강한 나라, 그리고 최고 품질의 모든 물품을 만들어내는 전세계 최고 제조업 강국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가장 어려울 때 러시아 곁을 지켜준 의리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우리도 IMF를 겪으며 한참 정신이 없던 바로 그 시기에 러시아 역시 거의 국가 부도 상태나 마찬가지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70년 넘게 이어져온 공산주의 토대 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자본주의를 시도한 지 불과 7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위기였는데, 그때 러시아 루브라와 부동산들은 원래 가치의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기까지 하며 러시아 경제는 정말 순식간에 파탄이 나버렸고, 외국 기업들도 서둘러 하나둘씩 러시아에서 탈출해버렸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발을 뺀 게 바로 일본의 소니였고, 반대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다 나간 다음에도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 세계가 러시아 경제의 몰락을 바라보며 거리를 두기 바빴던, 어찌 보면 러시아에겐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고 외로웠던 시기에 그런 러시아 곁을 지켜주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닌, 특히 삼성의 경우 러시아 협력 기업에서 당시 삼성에게 지불해야 할 6천만 불을 갚지 못하자 대신 그 회사의 사옥을 담보로 받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그 사옥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 사옥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회사가 계속 사용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삼성은 이후 러시아 경제가 다시 일어서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해당 사옥의 가격 또한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딱 원금인 그 6천만 불만 받고 이제 재기에 성공한 그 협력 기업에게 그 건물을 그대로 돌려주기까지 하여 이후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을 바라보는 데 있어 커다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삼성이 지난 15년 가까이 계속 호감도 1위 브랜드이고, 또 도시락도 모든 식품을 다 통틀어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브랜드인데다가 요즘에는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한국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잘생긴 청년들과 엄청 예쁜 러시아 아가씨들이 국제 결혼을 하여 굳이 자기들끼리 안 보이는 데서 잘 살면 되지 괜히 보는 사람 괴롭게 서로 좋아 죽으며 알콩달콩 깨떨어지게 잘 사는 모습도 요즘 정말 많이 보이고 있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사랑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에게도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사실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빠르게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 그 국방 기술 개발의 고비 때마다 진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걸 일명 불곰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가 과거 소련에게 한국이 빌려준 돈을 돈 대신 현물, 즉 무기로 대신 갚아준 것을 지칭하는 말로 1990년대 이후 러시아는 한국에게 꾸준하게 러시아의 핵심 무기들과 기술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1차 불곰 사업 때 가장 먼저 T-80 전차와 BMP-3 장갑차, 그리고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등이 들어와 우리나라는 그 무기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전 세계 최강 우리 육군 기갑부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된 제2차, 3차 불곰 사업을 통해서는 또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과 같은 핵심 미사일 기술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리고 이어서 절대 한국의 최초의 초대형 ICBM이 아닌 정말 순수한 우주 항공용 로켓 발사체인 나로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 또한 바로 러시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게 도시락과 초코파이를 주고, 또 러시아는 우리에게 전차와 미사일을 답례로 주어 그렇게 탄수화물과 화약을 맞교환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거래와, 또 러시아가 가장 힘들었을 때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그들 편을 들어주었던 그런 훈훈한 역사가 있던 터라 사실 얼마 전까지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 동북아에서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돈독하고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며 결국 러시아에 있던 우리 한국 기업들 역시 빠르게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항상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는 절대로 너희와 적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나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 나라 또한 그 먹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무려 3위에 달하는, 그래서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그 상당 부분을 수입해 쓰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이동 거리까지 가까운 데다가 또 러시아가 우리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좋은 가격에 공급해 주던 것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거래가 갑자기 끊겨버리며 그 대신 급하게 중동과 호주로부터 이전보다 무려 2.5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이 천연가스를 사와야 했을 정도로 우리에게 또한 러시아는 고마운 것 외에도 여러모로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랬던 우리와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거의 적대국의 관계로까지 치달으며 급속하게 관계가 악화되던 것이 최근 빠르게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러시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인 삼성이 지난달 벌써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재개했고, 또 러시아의 정보 분석 기관인 텔레콤 데일리의 데니스 크스코프도 CEO 또한 이번에 삼성에서 출시하는 신제품도 미국보다 러시아에서 며칠
며칠 더 일찍 출시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지난 몇 년간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핸드폰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원래부터 전 세계에서 삼성 핸드폰 점유율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가장 높은 러시아에서 삼성은 이미 빠르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며 현대 또한 최근 러시아 상표권을 재등록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 2년 내 재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 공장을 약 14만 원에 매각하며 러시아에서 철수한 이후 처음으로 종전이 되면 다시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할 준비를 지금 이미 시작한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 또한 약 한 달 전 2025년은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5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라며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난 2년간 역시 꾸준하게 한국과 대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또한 화해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 친구가 별로 없는 거인입니다. 땅도 크고 무기도 많고 또 무엇보다 자원도 엄청 많지만 튼튼한 제조업 환경을 갖추지 못해 사실 무기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과 사이가 좋은 가장 인기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이 동북아에서는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일한 동맹은 저 태평양 너머의 미국밖에 없어 우리 대한민국 역시 어찌 보면 홀로 외로운 나라이며 또한 이 작은 나라에서 최첨단 전투기부터 손톱깎이와 지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모두 만들어내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제조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 외엔 자원이라곤 하나 없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원 부국이자 군사 초강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부디 빨리 종전이 선언되어 러시아와 한국이 다시 손잡고 그리고 그 클럽에 우리 원조 동맹 미국도 함께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새롭고 더 압도적으로 강력한 동맹 체제가 생겨나 우리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